형님 누나들,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큰일을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수 AI 회사 있죠. 바로 xAI인데 이 xAI에서 이번에는 콜로서스라는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가동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콜로서스가 왜 대단하냐면요. 10만 대의 엔비디아 H100 GPU가 병렬로 연결된 데이터 센터라는 점입니다. 이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하나에 xAI는 약 40억 달러, 하나로 한 5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GPU 10만 대를 단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한꺼번에 넣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존 최강의 데이터 센터인 것입니다. 근데 이 xAI가 설립된 지 고작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근데도 벌써 구글, 메타, 오픈AI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만 개 GPU 연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운영하는 건 진짜 엄청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GPU끼리 딱딱 동기화도 해야 되고 통신도 서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에러 나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AI에서 콜로서스를 성능 최대치로 올리면 말 그대로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메가와트 정도는 육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전력량은요, 약 미국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10만 가구. 전기세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세가 1년에 한 1,3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xAI의 데이터 센터 규모에 관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유토피아에서 레오폴드 아셈브레너라고 불리는 전직 오픈AI 직원이 만들어낸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냈던 리포트가 AI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의 의견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중요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AI를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년마다 10배씩 늘어나게 될 거고 2024년이면 이 정도 GPU 숫자, 이 정도의 전력량이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xAI 콜로서스가 10만 개의 GPU, 100메가와트의 전력량, 그리고 약 40억 달러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숫자들을 그 레오폴드 아셈브레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의견대로 AI 발전이라는 게 다소 급진적으로 보였었지만 엄청난 성장 궤적대로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AI 이슈가 약간 지겨워질 정도로 약간 뭔가 새로운 게 딱히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실상은 이렇게 빠르게 AI 발전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xAI의 이러한 광폭적인 발전 소식을 듣고 제일 조급해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오픈AI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한테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더 많은 컴퓨팅 자원 투자하게 돈 좀 달라고 하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만큼 xAI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xAI의 발전에 있어서 더 놀라운 건 사실 이뿐만은 아니에요. 계속 놀랍습니다. 이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단 4달 만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제쳐두고 일론 머스크와 xAI 팀이 얼마나 빡세게 일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직 완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콜로서스를 몇 달 안에 2배로 키울 것이다 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H100 GPU 20만 개급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확 키운다라는 건데 머스크가 항상 좀 낙관적으로 출시 일자를 서두르는 편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내년 여름쯤에는 이 20만 개급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매 소식은 사실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소식인데요. 호퍼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픈AI의 최고 브레인이자 최강 병기였던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사람부터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이 사람은 샘 알트만과의 의견 불일치로 결국 오픈AI를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SSI라는 회사를 차렸었는데 이 회사는 AGI가 아니라 ASI로 직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AGI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정도의 AI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ASI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팀을 짜서 대항해도 그보다도 똑똑한 AI를 ASI라고 부르곤 합니다. 말 그대로 초지능인 셈이죠. 근데 이 초지능이 인간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AI에게 인간의 가치관, 윤리의식을 좀 주입을 하면서 안전하게 초지능을 달성하자는 게 이 SSI라는 회사의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런데요, 수축해버가 트윗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게시글을 하나 올려서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A mountain identified, time to climb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산을 찾았으니까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초지능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목표, 그리고 또 거기로 가기 위한 방법론을 찾았다는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목표와 방법론을 인지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수축해버는 작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기계는 단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수축해버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에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오픈 AI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오픈 AI 재팬, 일본 CEO로부터 들려온 소식인데요. 타다오 나가사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나가사키라는 CEO는 GPT-4의 다음 모델인 GPT Next라는 모델이 올해 안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진화한 모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수치는 바로 이 100배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연산자원, 그러니까 GPU를 기준으로 100배가 됐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주어진 연산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학습 효과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연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오픈 AI가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100배로 개선된 모델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오픈 AI가 또다시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자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라는 것을 산정을 하거든요. 일종의 시가총액 같은 건데, 이번에 오픈 AI는 약 1030억 달러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4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비해서 거의 30%나 이 기업 가치가 오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로 나선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 치고 엔비디아와 애플까지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돈이 정말 많은지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하고 AI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지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픈 AI가 이 돈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우선 자연스레 경쟁을 위해서 GPU 같은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데 돈을 쓰겠죠. xAI가 엄청난 것을 만들었다고 지금 플렉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픈 AI도 조급해졌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는데도 돈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드컴이랑 오픈 AI가 직접 자체 제작 칩을 개발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어떡하냐고요? 결국에는 오픈 AI가 주문을 넣으면은 TSMC가 만들어주게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이나 돼야 그 칩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다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님 누나들은 안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요. 드디어 마지막 소식입니다. 형님 누나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앞으로는 게임 플레이도 AI가 직접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으니까 집중을 해주시고요. 구글 딥마인드가 게임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발음은 게임 엔진이라고 발음한다고 해요. 일단 발음부터가 대놓고 게임 엔진에 관한 A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는요,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회사에서 밤낮으로 프로그래머 분들이 하나하나 코딩을 해가면서 플레이의 규칙을 만들어서 게임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게임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사물들은 코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차라든가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게임의 특성들조차 그 무작위성을 대변하는 함수를 게임에 주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 방식을 딥마인드는 AI가 이제 대신하게 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게임 엔진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물론 품질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딥마인드가 예시로 든 게임이 바로 둠입니다. 둠. 1993년에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딥마인드가 제시한 관련 영상을 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하던 게임 플레이 화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생산했다는 거에서 저는 소름이 좀 돋았고요. 실제로 구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진짜 게임인지 AI가 만든 게임인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AI가 둠이라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AI를 만들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플레이한 정말 다양한 둠 게임 영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작업이고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기계가 직접 둠 게임을 플레이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강화 학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 무조건 적을 이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 라고 AI 에이전트한테 주문을 했더니 진짜 사람처럼 실수도 하고 사람처럼 길을 헤매기도 하고 가끔은 좀 멋진 슈퍼플레이도 하는 그런 인간스러운 AI의 플레이 데이터를 모으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정말 인간처럼 플레이하는 AI의 플레이를 보고 AI가 가상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총이 발사되더라, 폭발이 일어나더라, 적이 죽더라, 점수가 오르더라 하는 게임에서의 변화를 다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생성 AI를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AI의 신경망 기법으로 게임을 만든다는 시도는 과거에도 몇 번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벽돌 깨기라든가 뭐 뱀 게임이라든가 그런 70년대 아케이드 게임들을 구현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임 엔진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토대로 게임 개발 역사에 20년을 업그레이드한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이 아직은 조악하고 한계점도 명확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으로 AI가 어느 정도의 게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성할 수 있을지 팝콘 각이다. 지난 3월에는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0년 이내에 AI가 생성한 게임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신기할 따름이고요. 여기서 나온 것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생성 AI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곳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개발 쪽으로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현실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훈련하고 있긴 하지만 가상의 주행 영상을 생성해서 거기서 시뮬레이션하는 훈련 방식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말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정말 희귀한 일들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주행 영상들. 여기서는 현실에서는 막상 그런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가상으로 상상을 해보게 하는 거죠. 물론 현실의 주행 데이터가 없는 엔비디아는 더더욱 여기에다가 열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모습을 3D로 생성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하고 AI들을 만드는 게 아주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잇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와 메타버스는 친구다.